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화려하게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의 주식을 코스피에서 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한 3조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역대로는 거의 최고, 역사적으로 최고 당일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 옵션 만기가 있었죠. 코스피는 좀 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기관은 오전에 매수했던 것을 다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소폭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끝까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고 개인만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막판에 매수에 들어왔죠. 이러면서 막판에 알테오젠이 좀 더 올라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냐 이 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3,500 트렌드 계속 유지하겠다. 정부 정책은 그렇게 해서 5,000포인트를 찍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휴 때 미국 증시 향방에 따라서 좀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많이 나오는 하이먼 민스키의 버블 사이클이라는 차트인데요. 보통 이제 인지기, 처음에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인지기 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열광기가 되면은 대중들이 열광을 해요. 말 그대로. 언론이 주목하고 대중이 열광하고 탐욕과 환상이 생긴다라는 기기가 바로 열광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주식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정상, 공포, 포기, 좌절이 돼야 다시 정상화되는 청산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지도냐, 인지기냐, 아니면 열광기냐,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코스피 차트 주봉입니다. 요게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급락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인지기가 있었죠? 인지기는 요거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설 때, 기관 투자가들은 급락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때 개인들은 주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열광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2020년 말부터 2021년 여름까지 나타났던 열광기. 요때 이제 우리는 소리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현대차 소위 말해서 주린이들이 막 열광할 때가 바로 이 열광기입니다. 열광기 요때죠. 대중이 열광하고 탐욕과 환상이 생기는 이런 구조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이 꺾였는데 그때도 고점을 부정하고 눌렀다 다시 간다 이렇게 부정하던 모습이 나와서 결국에는 정상 회귀 국면까지 이렇게 나타났던 이게 이제 어떤 보면 버블의 사이클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인지기 역시 우리나라가 상당히 못 올라갔고 탄핵 전국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지기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지금이 열광기냐? 여기 열광기 초반에 있죠? 열광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광기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거의 1년을 가요. 그죠? 열광기가 여기서 인지기 올라가고 나서 조정 후에 열광기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지기 이후에 조정 후에 다시 열광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직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열광기 초입이 아닌가 여기 열광기 초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좀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국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3,500임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진짜 정부가 얘기하는 5,000포인트도 가려고 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기 때를 보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서 투자한다. 벼락거지다, 파이어족. 돈을 일찍 벌어가지고 은퇴한 사람들,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이럴 때가 바로 인지기입니다. 열광기가 되면 더 힘들어요.
주식 부동산도 뭐 고가를 찍고 뭐 오늘이 제일 싸다. 언론 결국 영끌이 옳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주식 투자 얘기를 하고, 예, 오늘 안 사면 막차를 놓친다. 예, 이런 인식, 요런 게 열관계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요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요게 나와야 이제 열관기인데, 아직까지는, 예, 요거 이제 초입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워렌 버핏, 예, 욕하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 다 필요 없다. 일론 머스크, 예, 뭐 캐시 우드 이런 사람들이 뭐 정말 잘한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예, 도지코인 강아지 모양 코인 만들었더니 도지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휴지가 됐죠. 예, 고점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부정하고 뭐 연끌족 어쩌나 같은 뭐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빅스텝이 금리 인상 그다음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워렌 버핏이 재조명 받고 개미 투자가들이 돈을 잃었다면서 욕하기 바쁘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늘 나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하이먼 민스키의 버블 사이클 요거는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나 이 사람의 심리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열관계 초입이다. 이렇게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 이후에도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관기가 과연 반도체만 갈 거냐? 그때 뭐 물론 반도체가 많이 갔죠. 예. 그러면 뭐 바이오는 안 갈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숫자로 보면은 예탁금이 지금 74조, 뭐 거의 80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중은 가장 낮아요. 요 색깔이거든요. 요거. 예. 예탁금 대비 신용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탁금 지금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용보다 지금 예탁금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낮게 열려 있고 공매도 비율을 보면 이게 코스닥, 왜 코스닥, 이거 코스피 거래소인데 지금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공매도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매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만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아무리 3,500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코스닥은 공매도 치고 코스피는 매수를 하는 이런 형국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당장 코스닥이 좀 못 올라가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았죠. 개미들이 우르르 갈아탄 곳은 팔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는지 보시면 미국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해외 주식을 10배 늘렸어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뭐 오라클, 뭐 아이온큐, 테슬라 이런 쪽도 뭐 배팅도 인버스도 하고 이러면서 뭐 AI와 관련된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버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학개미들이 한 달 새 4조 5천억을 샀습니다. 해외 관련된 증권 투자 보관 금액 추이를 보면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해외 주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5천을 가려면 해외 주식을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데 이런 지금 이렇게 풀어놨는데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줄이는 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거는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최근 이틀 동안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세 관련된 그 약과와 관련된 협의가 화이자에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 머크도 어제 7% 올랐고요. 바이오젠도 어제 10%가 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9%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대부분 이제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 바이오젠 아까 어제 10% 넘게 올라간 바이오젠이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에요. 옛날에 300불에서 지금 154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IT는 이 정도 가 있잖아요. 지금 AI는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바이오텍은 여기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금리를 지금 인하 확률이 9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 12월 달에 한 두 차례 정도 더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텍 기업들의 M&A가 있거든요. 이게 4분기에 많이 나옵니다. M&A 얘기 나오면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4분기에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통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좀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반도체 주식을 쫓아사도 되긴 되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하이 리스크, 이제 하이 리턴인 거죠. 예, 그에 비해서 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싼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크의 그 알테오젠 그 키트루다 SC가 약가 인하에 이번에 확실하게 제외됐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IRA 약가 인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어요. 지금 뭐 키트루다 관련해 가지고 알테오젠에 엄청난 호재가 나옵니다. 예, 기술료도 들어오고, 예, FDA 통과되고, 약가이나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공매도도 있겠지만, 공매도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완전히 쏠려버리면서 코스닥 주식은 바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하지만 4분기는 뭐라고요? 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면 벌써 10월 달 중순이 되어버리고요. 거기에 다음 달 11월쯤에 임시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연내라고 했지만 한 11월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주 이후 전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는 이 임시주총과 관련된 내용이 공시가 될 거고, 또 임시주총 셀트리온 사례를 들어서 제가 올라가는 거에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크게 반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 수출 나와도 반짝하고 밀려버려요. 지금은 무조건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호재가 나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약가 인하에서 제외됐다라는 거, 키트루다의 그 SC는 머크도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 알테오젠의 일봉인데요. 좀 막판에 오늘 그 프로그램 옵션 만기해가지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좀 많이 모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텍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꽤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서 뭐 움직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오늘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왔고, 바이오텍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뭐 괜찮게 바닥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연휴 이후에는 바이오텍 기업들의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아직은 이 열광기, 요때는 해외 투자가 없었어요. 그죠? 해외 투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식을 팔아서 해외 주식을 사니까 요때랑은 조금 더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돼서 좀 단순히 해주긴 쉽지 않지만, 아무튼 국내에서는 그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 뭐가 일어나냐면 소비가 일어납니다. 소비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이 소비가 없어요. 자동차도 사고 외식도 하고 의류도 사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소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이 호랑이일 때는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늘어났거나 뭐 자영업이 뭐 있다거나, 얼마 전에 뭐 나라에서 또 이게 자금을 줄 정도로 어렵거든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소비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옛날에 뭐 카니발 사가지고 캠핑 가고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따라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무래도 소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주식으로 돈을 벌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많이 물렸잖아요. 2차 전지에 전 국민이 거의 2차 전지에 물릴 정도로 엄청나게 물렸는데 2차 전지가 거의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갔어도 소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봤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식 뭐 해봐야 비중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삼성전자 많이 물렸던 것들 이제 본전 찾고 플러스 조금 난 거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우려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올라가서 지수만 올라가는 거. 요거 주식시장에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서 상당히 유동성 장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광기 지금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 하실 수 있으면 추격 매수 하시고요. 아니면 한 템포 죽여서 좀 바이오 섹터들 좀 사놓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또 다른 것들도 사놓고 있으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만 안 하시면 이번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수익이 나시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저희 뭐 바이오 매매 해가지고 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지금 메지온, 뭐 LNC 바이오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많은 종목도 매매해서 반도체 안 사도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4분기는 전통적으로 바이오텍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신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시장 잃어버리시고 제가 계속 체크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이후에 제가 체크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